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오늘도 숨가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 스스로를 돌아보러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도 괜찮을까? 나의 부족함까지 드러내면 버려지지 않을까? 오늘은 바로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진짜 나를 보여주는 용기, 그게 왜 더 큰 사랑을 부르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 우리가 진짜 나를 숨기는 이유. 왜 나는 나를 숨기며 살아왔을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전부터 보여지는 나로 살아오는데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웃음을 참고 억울한데도 괜찮아라고 말해야 했던 순간들. 속으로는 서럽고 외로웠지만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라는 말이 듣고 싶어서 감정을 삼켰던 기억,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답게 보다 답게 살아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생답게, 딸답게, 사회인답게, 연인답게. 그 말은 결국 너 자신이 되는 것보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믿으며 자란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진짜로 믿지 못하게 되죠. 어느새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생깁니다. 하나는 보여지는 나, 하나는 숨겨진 진짜 나. 보여지는 나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상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 진짜 나는 점점 더 안으로 숨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헷갈려요. 사람들과 있을 땐 괜찮은데 혼자 있으면 너무 공허해요. 이 말들은 모두 진짜 나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진짜 나를 숨기게 된 건 실패나 결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너무 오랜 시간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기 어렵다는 믿음 아래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주입합니다. 항상 강해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늘 괜찮아 보여야 한다. 부족한 모습은 감춰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완벽한 나가 아니라 편안한 나 아닐까요? 누구 앞에서든 숨기지 않아도 되는 나. 실수하고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나. 감정을 드러내도 무너지지 않는 나. 우리가 진짜 나를 꺼내 보이기 어려운 건 이 세상이 진짜보다는 가공된 나를 더 칭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예쁘게 말하는 사람,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 항상 긍정적인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성공의 모습처럼 비춰질수록 우리는 점점 그 틀에 맞추려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되는 순간은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니었나요? 울면서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상처를 안고도 나아가려 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면 진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나를 숨기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지만 사실 그 가면은 이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고 진짜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나에게 어떤 가면을 씌우고 있지? 이 가면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 그 가면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줬을까?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가면을 벗는 연습을 시작해도 괜찮아요. 진짜 나를 꺼내 보여주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 시작이 불편하고 낯설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편안한 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내가 되어갈수록 진짜 사랑도 진짜 관계도 더 자연스럽게 내 삶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자 나를 보여주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울까?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 숨게 될까? 진짜 나를 보여주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꽤 무서운 일이죠. 진짜 나를 보여준다는 건 내 약함, 모자람, 부끄러운 감정들까지 누군가 앞에 꺼내놓는 일이니까요. 즉, 나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부정당할 수 있다는 깊은 공포예요.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할까? 조건부 사랑에 길들여진 과거. 많은 사람들이 조건부 사랑을 경험하며 자랍니다. 말 잘 들어야 예뻐. 성적이 좋아야 칭찬해줄게. 표정 좀 밝게. 그러다 친구 없어진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학습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기 어려워. 나는 성과, 성격, 이미지로 사랑받는 존재야. 있는 그대로 있으면 외면당할 거야. 이런 믿음은 자기 억제로 이어집니다. 말하고 싶은 걸 참고, 울고 싶을 때 웃고, 화나도 괜찮아라고 말하죠. 사회적 거절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진짜 나를 보여주는 걸 무서워하는 건 단지 심리적 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생존 본능과도 연결돼 있어요.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무리에 속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었어요. 무리에서 배척당하면 곧 죽음을 의미했죠. 이 본능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외면받는 것을 우리 뇌는 생존 위협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모습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모습까지 보여줬다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관계를 조용히 망치죠.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기억. 진짜 나를 드러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상처를 받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솔직한 감정을 말했다가 무시당한 경험. 약점을 털어놨는데 그게 비웃음거리나 공격의 도구가 되었던 일. 있는 그대로 행동했는데 그게 뭐야,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 이런 경험들은 우리 안에 깊이 남습니다. 다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선 안 돼. 라는 감정적 기억으로 자리 잡아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장치죠. 우리는 그렇게 방어에 익숙해지고 진짜 자신을 감추는 게 안전하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못 보여주는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 연애 관계에서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다 보니 힘들 때도 괜찮아만 반복하고 결국 관계는 점점 멀어짐. 서로에 대한 깊은 감정 교류는 점점 사라지고 나답지 않은 나만 남게 돼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솔직한 피드백이나 의견보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참고 웃고 맞춰줌. 결국 내 마음과 다른 선택이 쌓여 일도 사람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게 되죠. 혼자 있을 때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집에 오면 너무 공허하고 지침.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나? 왜 난 나로 있으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자문이 계속 떠오릅니다. 우리가 진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고 겉으로만 친한 피상적인 관계가 반복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신뢰가 약해지고 늘 불안해집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감정. 나를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라는 고립감. 그럼에도 우리가 진짜 나를 꺼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너무 무겁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모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를 꺼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진짜 나를 꺼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도 완전히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내가 보여준 일부만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그 사랑은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 안의 허전함만 커질 수 있어요. 진짜 나를 드러내는 건 용기다. 진짜 나를 드러내는 건 사람들에게 완벽해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삶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무섭고 부끄럽고 거절이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진짜로 편안해지고 진짜로 연결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며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나를 보여줄 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진짜 나를 숨기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게 그렇게 두려운지 이야기했죠. 이제는 반대로 진짜 나를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변화는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작고 조용하게 찾아오지만 분명히 아주 강력하게 우리 삶을 바꿔놓습니다. 관계가 가벼워지고 깊어진다. 진짜 나를 보여준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깨닫는 일이에요. 예전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말했다가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면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고 맞춰주고 포장하며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런 관계는 계속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 있어도 진짜 나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진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처음엔 몇몇 관계가 정리되기도 해요. 불편한 친구가 멀어질 수도 있고 나를 조종하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 곁에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불완전함까지 존중해주는 사람들로 관계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안정감. 그게 진짜 깊은 관계에서 오는 선물이죠.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자주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진짜 나를 꺼낸다는 건 감정을 관리하거나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전엔 늘 괜찮은 척, 밝은 척, 여유 있는 척을 했어요. 그래야 사회적으로도 인간관계 안에서도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척들이 가짜 감정 노동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지치고 혼자 있을 때는 이유 없는 무기력이 찾아오고 그런데 진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런 순간들이 줄어들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땐 지금 좀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고 서운할 땐 이건 조금 서운했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불안할 땐 지금 불안해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내 감정과 나 자신이 드디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자존감이 회복된다. 비교 아닌 연결 중심의 삶. 진짜 나를 꺼내지 못할 땐 항상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쟤만큼 유쾌하지 못하지? 나는 왜 저렇게 카리스마 있지 못할까? 나는 왜 자꾸 찌질하고 부족하게 느껴질까? 하지만 이런 비교는 대부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가짜 나와 남의 가짜 나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나를 보여주는 삶으로 전환되면 비교 대신 연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쟤도 나랑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구나. 모두가 완벽한 척할 뿐이지 결국 다 같은 인간이구나. 이런 깨달음은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과의 연결감을 회복시켜줘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외부 칭찬 없이도 내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방향을 틀 수 있게 된다. 진짜 나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정과 욕구를 인정해야
진짜 선택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는 남들이 좋다는 길, 안전하다는 길, 무난한 길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나는 진짜 뭘 원하지? 이건 나한테 맞는 삶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게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틀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의 중심이 남이 아닌 나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자기주도적인 삶의 시작이에요. 진짜 나로 사는 삶은 결국 가장 편안한 삶이다. 진짜 나를 꺼내는 건 용기가 필요하고 조금의 상실도 감수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길 끝에는 진짜 나로 살아가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꾸미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연결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나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4. 진짜 나를 보여주는 연습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대체 어떻게 시작하지?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해 현실적이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연습들을 천천히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나를 드러내는 일은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내 감정을 구체적으로 써보기. 진짜 나를 보여주는 첫걸음은 내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느끼긴 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냥 좀 우울해. 뭔가 짜증나. 이렇게 뭉뚱그려 넘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 하루 내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적어보는 연습. 오늘 나는 약간의 질투를 느꼈어. 그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걸 보면서 회의 중에 소외감을 느꼈어.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친구가 내 안부를 먼저 물어봐줬을 때 진심으로 따뜻하고 고마웠어. 이 연습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다시 연결되는 진짜 나의 언어를 회복하는 작업이에요. 한 사람에게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 진짜 나를 보여준다는 건 모든 사람 앞에서 갑자기 벌거벗은 감정을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위험하고 때로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보는 걸 추천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 평소보다 한마디 더 솔직해지기. 예를 들어, 늘 괜찮아라고만 하던 친구에게 사실 요즘 좀 지쳤어. 가족에게 나는 그냥 조용히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 연인에게 나는 지금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어. 이건 아주 작지만 진짜 나를 보여주는 강력한 연습이에요. 그리고 그걸 한번 성공하면 아, 나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는 내면의 신뢰가 자라납니다. 해야 한다를 하고 싶다로 바꿔보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돼야 해. 힘들어도 버텨야 해. 더 노력해야 해. 그런데 이 말들은 사회적 기준에 맞는 나를 만들려고 진짜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좋은 사람이 돼야 해. 나는 따뜻한 사람이고 싶어.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사랑받고 싶으니까. 힘들어도 버텨야 해. 나는 잠깐 멈추고 싶어. 지금은 회복이 더 중요하니까. 이건 단지 말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를 억압하는 언어에서 나를 지지하는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런 언어를 하루 한 개씩만 바꿔도 진짜 나를 조금씩 꺼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살아본 하루 실험해보기. 이건 살짝 용기 있는 실험입니다. 하루 혹은 반나절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불편하다고 말해보고, 하기 싫은 약속은 거절해보고, 표정을 일부러 관리하지 않고,
내 기분에 솔직한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작게라도 적어보세요.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를 존중했을 때 누군가는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는 걸 느낄 거예요. 진짜 나로도 관계가 유지될 수 있구나 라는 안도감을 얻게 될 거예요. 나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해보세요. 우리는 평생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만 사실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밤 자기 전 거울을 보거나 마음속으로 이 말을 나 자신에게 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싶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나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 모습으로도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될 수 있어. 나는 이제 나 자신과 친해지고 싶어. 이건 단지 말이 아니라 내 무의식에 새로운 메시지를 심는 거예요. 진짜 나를 드러내도 괜찮다는 허락. 그 허락은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오직 나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말입니다. 진짜 나로 살기 시작했을 때 관계와 인생에 일어나는 진짜 변화들. 진짜 관계가 남고 가짜 관계는 조용히 사라진다. 진짜 나를 드러내면 처음엔 약간의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억지로 맞추며 유지하던 관계들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싫은 소리만 안 하면 좋아해 주던 사람. 내가 무조건 들어주기만 해야 유지되던 친구. 내 감정은 말할 수 없었던 가족. 그런 관계들은 진짜 나를 꺼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거나 조용히 멀어져요. 처음엔 이게 아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나를 꺼냈을 뿐인데 왜 외로워지지? 이런 생각도 들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관계의 질이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반응해주는 사람, 내 감정에 감정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관계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당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진짜 정서적 안전망이 돼줍니다. 진짜 나로 살면 가벼운 인맥은 줄어들고 깊은 연결은 늘어납니다. 그게 진짜 관계의 본질이에요.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된다. 이 변화는 작지만 굉장히 큰 해방감을 줘요. 이전엔 늘 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카톡 하나도 이모티콘 붙여야 하나? 고민하고 사람 만나면 내 표정, 분위기까지 신경 쓰며 살았다면 이제는 점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나 피곤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난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불편해. 저건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야. 라고 자기 기준을 말하고 자기 감정을 보호할 수 있게 돼요. 결국 타인을 의식하는 삶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일과 삶의 선택 기준이 나로 바뀐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전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직업, 부모가 말리는 길은 피하는 선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건 나한테 맞는 일일까? 나는 어떤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 작은 선택들이 달라집니다. 돈은 좀 덜 벌더라도 내 정체성과 맞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좋아 보이는 사람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게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보다 내가 진짜 즐기는 것에 시간과 돈을 쓰게 돼요. 이건 인생의 방향 전체가 남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이동하는 변화입니다.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자기 신뢰가 쌓여서 무너지지 않게 된다. 진짜 나를 살아가면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이전엔 뭔가 잘못되면 내가 또 실수했네. 역시 난 부족해.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하고 자신을 탓했죠. 하지만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말로 바뀝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지켰어. 그게 제일 중요해. 내가 느낀 감정이 틀린 게 아니었어. 내 선택이 완벽하진 않아도 나답게 했어. 그리고 이건 시간이 갈수록 당신 안에 단단한 중심을 만들어 줍니다. 누가 날 싫어해도, 관계가 잠시 흔들려도, 사회적 평가가 마음처럼 안 돼도,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믿음. 이게 바로 자기 신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상처받더라도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진짜 나로 산다는 건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내 안에 나와 연결되는 삶. 진행자 감정이 조금 깊어지는 톤.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건 삶 전체의 방향을 다시 그리는 일이에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고 때론 거절도 마주하지만 그 과정을 넘어서면 진짜로 연결된 관계,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운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감정적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더는 남을 위해 나를 왜곡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받기 위해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진짜 힐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 감정 약국은 말합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삶, 그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단 한 걸음씩 내 쪽으로 돌아오는 연습이면 충분해요. 당신이 그 길을 시작하는 오늘, 그 자체로 이미 삶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